안녕하세요. 과학쌤입니다. 안녕. 이렇게 목소리로 먼저 인사하니 좀 굉장히 어색한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만날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도록 해요. 자, 그럼 우선 지난 학습지를 한번 보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간단한 해설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지난 학습지를 다시 꺼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3단원 운동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할 것이고요. 먼저 운동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등교할 때를 떠올려 보면 집으로부터 학교까지 걷거나 혹은 자전거를 타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에 오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할 때 우리는 운동한다고 합니다. 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오느냐에 따라 도착하는 시간이 다를 거예요. 바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가를 나타낸 값을 우리는 속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오게 돼요. 별표해 둘게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동안 얼마만큼 물체가 이동했느냐를 나타낸 게 속력인데요. 이 식을 다시 변형을 시키면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에서 속력 곱하기 시간은 시간분의 거리에 똑같이 시간이라는 항을 곱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정리를 하면은 오른쪽 칸에서 시간분의 1 그리고 시간이 서로 약분이 되면서 남게 되는 것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식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선가는 거속시라고 해서 이 앞글자만 따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을 간단하게 외우기 위해 거속시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편한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퀴즈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속력을 나타내는 단위를 공부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1번을 보면은 1m/s라고 해서 여러분들 분모에 있는 S 바로 초분 시간 중에 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m/s란 1초 동안의 분자를 보면 1m를 이동하는 빠르기이다 라고 나타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 100km/h를 보면은 분모에 있는 hour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1시간 동안에 킬로미터는 킬로미터인데 앞에 숫자가 100이 붙어 있기 때문에 100km를 이동하는 빠르기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차나 이럴 때 혹은 속도 제한 카메라 같은 것을 볼 때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위에 대해서 한번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귀여운 친구 10초 동안 1km를 갈 수 있어. 이 친구는 1초에 100m를 갈 수 있는 아주 빠른 친구예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지금 거속시에서 본 거리, 속력, 시간 간의 삼각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이동거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변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가로축이 시간 그리고 세로축이 이동거리가 나와 있고요. 지금 드러나지 않는 것은 바로 거속시 중에 속력이 비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 속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수학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다면은 우리가 이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즉 가로축의 변화량분의 세로축의 변화량을 의미를 합니다. 이를 한번 이 그래프에 적용을 하면은 가로축의 변화량은
바로 시간을 의미하게 되고요. 세로축의 변화량을 보면은 바로 이동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그래프의 기울기는 시간분의 거리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이는 다시 표현을 하면은 바로 속력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이 그래프를 통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어떠한 물체가 1초에서 2초까지 즉 1초 동안에 얼마만큼 이동했냐를 보면은 20m에서 40m로 20m를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은 1초 동안에 20m를 이동을 한 것이 되죠. 숫자만 먼저 쓰면은 1분의 20이 되고요. 단위만 따로 쓰면 초분의 거리, 바로 미터 퍼 세크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함으로써 우리는 이 물체가 20m 퍼 세크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 해보기 문제를 한번 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장난감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요.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이동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이동거리인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속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직선의 기울기를 비교를 하면은 이 물체, 이 장난감의 속력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가구간, 나구간, 다구간에 따라서 그래프가 기울어진 정도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비교하는 방법은 선생님은 이 얘를 비탈진 경사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가구간에 있는 친구, 나구간에 있는 친구, 다구간에 있는 친구 중 가장 가파른 곳에 서 있는 친구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이 친구가 가장 힘들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래프의 모양만 보고도 속력을 구간별로 비교를 하면 다친구, 즉 다구간에서 가장 장난감이 빠르게 움직이고 그 다음 가구간에서 그 다음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 나구간에서는 지금 아예 경사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속력은 빠른 순서, 빠른 구간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다구간, 가구간, 나구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장난감 자동차가 정지 있는 구간은 바로 나가 되겠고요. 2번 자동차가 가장 빠르게 이동한 구간은 그렇죠.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다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에서 가장 이제 여러분께서 실수를 조금 한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꼭 꼼꼼히 보도록 할게요. 가구간, 나구간, 다구간별로 보면은 가구간에서의 시간은 20초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동거리는 8m가 되겠습니다. 즉 기울기를 구하면은 20분의 8이 됩니다. 사실 좀 더 쓰면은 20초 동안 8m를 이동을 한 게 되겠죠. 얘를 소수점으로 바꿔서 쓰면은 그렇습니다. 0.4m per sec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나구간은 보면은 지금 20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지금 빵이 되죠. 그래서 20초 동안에 0m를 움직였으므로 속력이 0m per sec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구간을 보면은 지금 20초 동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가 되겠는데요. 8에서 24까지 이동을 했으니까 즉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은 20초 동안에 16m를 움직였으므로 얘를 다시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0.8m per sec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속력을 구하는 거니까 단위도 반드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는 시간 속력 그래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가 아니라 바로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자, 이거는 시간을 가로축, 그리고 속력을 세로축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당연히 이 그래프에서도 거속시중, 지금 시간과 속력을 제외한 바로 거리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는 다음 시간 영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번엔 의미만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0초에서 14초 동안 어떤 사람이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0초에서 8초까지는 굉장히 점점 빠른 속력을 내기를 시작을 하다가 8초에서 14초까지는 지금 속력의 변화 없이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해석을 하자면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처음 정지 상태에서 바로 0m/s로 출발하여서 8초 동안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 후 결승 지점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는 그래프를 여러분이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확인 문제 1번을 보면은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바로 이게 생각나야 돼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문제에서 묻는 속력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구간별로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구간별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초 동안에 지금 이 물체는 25m를 이동을 한 것이 되겠죠. 다시 표현을 하면은 4초 동안에 25m 기울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4분의 25가 되겠습니다. 즉 6.25m/s이다. 자, 그러면 2번 4초에서 6초 사이를 보면은 자, 2초 동안에 이 물체는 지금 이동거리가 없습니다. 빵 미터를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초 동안 빵 미터, 즉 0m/s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맞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3번을 보면은 6초에서 10초 사이, 즉 4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살펴보면은 자, 25부터 35까지, 즉 10m를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초 동안에 10m를 이동, 즉 다시 표현하면 2.5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거 확인을 다시 해보면서 정답을 맞춰보시고요. 자, 그러면 2번을 볼게요. 여기에는 선생님이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8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가 10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는 몇 m/s인가? 네, 맞아요. 거리를 물어봤는데 여기에 m/s 속력을 묻는 단위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를 미터라고 바꿔주시고요. 다시 보도록 할게요. 8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은 다시 표현을 하면 1초 동안에 이 물체는 8m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체는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10초 동안 움직였으니까 10초 동안에는 몇 배? 네, 10배, 즉 80m를 이동을 했겠죠. 그래서 이 물체는 80m를 이동을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장을 해석하여서 풀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가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앞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림으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0초에서 8초 사이에 사람이 이동한 거리를 보면은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방법도 있지만 선생님은 이 아래 그림으로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0초에서 8초까지 이 사람은 지금
네, 40m를 이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답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어려웠다는 것을 선생님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도록 선생님도 한번 더 여러분들 해결을 쉽게 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겨운 선생님의 코맹맹이 목소리를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성실하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과제를 수행해 주었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과제도 힘내서 잘 수행해 보도록 해요. 얼굴 보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안녕, 안녕.